대장암이 우리나라 이제 1등암으로 좀 올라선 거 아시나요? 사람들이 자꾸 장 건강과 우리의 면역 상태를 연관을 시키냐? 그 핵심은 바로 있습니다. 최하, 반갑습니다.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. 저희가 연속적으로 좀 다이어트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전공인 소화기내과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. 지금 계절이 좀 바뀌고 있죠. 밤낮 기온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.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는 여러 가지 좀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좀 면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면 시간의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면역이 떨어지는 계절을 보시면 돼요. 환절기에 생기는 좀 감기도 잘 걸리시고 아직까지도 장염 환자도 좀 많으시고 한데, 저희 소화기랑 연관을 지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희가 장이 건강하면 염증이 잘 안 생기고 몸에 감염이 좀 덜 생긴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,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면역 장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역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. 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.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이런 다양한 미생물이 있을수록 저희는 또 건강하고, 미생물의 개수가 또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, 이 계절에는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밤낮 기온차,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또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따뜻하면서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낮과 밤의 시간이 또 바뀌잖아요. 그래서 수면 시간에 또 변화도 겪게 됩니다. 요즘 또 특히 조금씩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우리의 면역이 좀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잘 생기죠. 장 건강과 어떻게 그러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장 건강과 우리의 면역 상태를 연관을 시키냐? 그 핵심은 바로 미생물에 있습니다. 자,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? 그 안에 보면 이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유산균은 어디에서 많이 얻을 수 있죠?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식사 중에 다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김치에 유산균이 좀 많겠죠. 요거트, 요즘 요거트들 많이 드시죠. 또 대표적인 김치 나왔으니까 이제 된장, 김치찌개, 된장찌개, 그죠? 요즘 제가 음식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우리 몸의 건강과 음식 뗄래야 뗄 수 없고,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음식이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몸이 건강해지겠죠. 계절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이 계절에 특히 어떤 보양식을 찾을 게 아니고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 몸의 최고로 큰 이제 면역 장기인 장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20, 30대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이제 서구화된 식사를 하기 시작한 게 20, 30년 됐잖아요.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식보다는 서양식이, 가공식품, 그다음에 탄수화물, 밀가루 이런 데 좀 익숙하시기 때문에 밥보다는 파스타, 김치찌개보다는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쪽으로 좀 더 익숙할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좀 문제가 된 게, 이전에 저희 장건강 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 쪽의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. 2030 세대가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확률이 이제 한 23%가 급등을 했어요. 그 짧은 기간 동안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음식과 장 건강, 그다음에 장의 염증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장의 염증이 이렇게 꾸준하게 음식물 때문에 생기면 식단이나 아니면 미생물의 이제 다양성이 좀 파괴되면서 그 개수가 줄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, 반복적인 염증은 어떻게 보면 장의 피로도를 좀 올리겠죠. 몸도 피로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. 장이 좀 건강한 장을 가져야 면역도 유지가 되고 장의 염증도 이제 억제가 되는데, 그렇게 하려면은 장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장벽이, 우리 몸의 큰 장벽이죠. 장 내부도 를 덮고 있는 제일 큰 이제 장벽이 미생물인데, 얘네들이 잘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있으면 여러 균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미생물을 좀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채소, 야채, 그 다음에 통곡물, 이렇게 발효 음식들 이런 걸 드시면 좀 더 건강한 장을 갖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음식물로만 섭취해서 이렇게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도 있죠.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제가 오늘 계절과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이게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, 많은 분들이 저희가 소화기내과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유산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충분히 안에 장내 미생물이 발달돼 있고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계절성 변화나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은 사실 장내 미생물의 건강 적신호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럴 때는 외부에서 보충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. 그래서 모든 분이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한 분은 드셔야 된다. 이게 용량이 좀 작게 들어가거든요, 일반 제품들은.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 퍼센트로 따지면 일반적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위를 통과하면서 한 96%가 죽어요. 그래서 장에 도달하는 게 한 4%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일단
일단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내가 과연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 먼저 보고, 유산균을 이왕 드실 거면 고용량 유산균들이 나와요. 그래서 용량을 보시고 좀 더 이왕 먹을 거 용량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장까지 살아가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. 유산균이 좀 까다롭거든요.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기는 하는데 보통 언제 드시냐면 취침 전이나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드세요. 이유는 그 기온에 좀 예민하다고들 알고 계시고, 실제로 유산균을 저희가 복약 지도를 할 때 냉장고 문에 보관하세요,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,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유산균이 상온에서도 살 수 있는 유산균인가, 그런 제품인지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렇게 계절성 변화가 있을 때와,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서양식이를 많이 하는 2030, 어르신들이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고용량을 복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 면역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. 장 건강이 실제 전체 몸 건강과 연관이 있거든요.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저희가 그런 학설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제 뇌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장 운동이 많이 변합니다. 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유산균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필요하신 분은 꼭 드시는 게 추천드리고, 고용량, 그 다음에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최근에 연속으로 이제 몇 분이 유산균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건강하시고 괜찮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라는 얘기를 답변을 드린 다음에 조금 뭔가 이 계절에는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잖아요. 이 영상으로나마 제가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소화기 전문의의 전공을 살려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예. 이렇게 또 그 몸에 좋은 이제 성분들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비타민 추천, 유산균까지 추천이에요. 그 외에 오브 더 카운터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좀 고가의 제품들이 있죠.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하는데 그렇게 좀 검증 안 된 제품들은 좀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은 주치의와 꼭 한번 상의를 하시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2030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시기 때문에, 그죠? 오히려 어르신들이 장 건강은 좀 더 좋으신 것 같기는 해요. 야채 많이 드시고 한식 많이 드시던 세대가 좀 나은데, 이제 어르신들도 원래 드시던 것보다 이제 안 좋게 메뉴가 바뀌면서 장 건강을 좀 잃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2030은 특히나 요새 소화기내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, 대장암이 우리나라 이제 1등암으로 좀 올라선 거 아시나요? 갑상선암을 빼고는. 옛날에는 뭐 위암이 훨씬 상위에 있었는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많이 증가하면서 대장암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식단도 물론 중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단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장 건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하셔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 장점은, 이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한테 어떤 특정 유산균을 저희가 좀 골라 쓰거든요. 그래서 환자마다 좀 다른데, 이렇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도 설사형 타입이 있고 변비형 타입이 있어요.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이 좀 교란시켜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꾸준히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드시면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.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도 있고, 또 요즘은 고함량 또 유산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면 본인의 균들이 좀 교란이 있었고 좀 잘못된 지금 배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게, 외부에서 이제 그 일반 음식으로 안 되면 유산균을 활용하시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장 점막도 튼튼해집니다. 그래서 장 점막이 튼튼해지면 우리가 피부가 탄탄해지는 면은 이제 외부에서 침입이 덜 하듯이 장에도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침입할 수 없는 장벽이 하나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 면역이 좀 강화된다,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꾸준한 복용,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았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. 뇌 건강, 그 다음에 뭐 피부 건강, 또 면역 증강,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계절 변화에 따른 면역 저하가 걱정되고 또 많은 질문이 있는 유산균과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좀 이게 내용이 조금 익숙한 내용은 아니실 건데 그래도 찬찬히 한번 다시 리뷰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어떤 건가, 또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시면 저와 또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